네, 장례를 치르는 남자입니다. 그동안 상조 상품과 그 안에는 어떤 것들이 구성되어 있는지, 또 가격은 얼마가 적정한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고요. 자, 오늘은 본격적으로 장례가 발생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과연 상조회사에서는 어떤 일들을 하는지 그 역할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이제 장례가 발생을 하면은 여러분들은 당황하지 마시고 무조건 아시는 상조회사에 먼저 전화를 하세요. 전화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병원 수속을 끝내고 그리고 사망 진단서를 발급받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계시면은 상조회사에서 운구차를 보내서 장례식장까지 운구를 하게 됩니다. 이때 먼저 전화를 하셔서 원하시는 장례식장이 있으면 말씀을 하시고요. 또 그쪽에 괜찮은 곳이 어디가 있는지 추천을 받으셔서 같이 상의해가지고 장례식장으로 향하면 되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장례식장을 선택하실 때는 우리 집에서 가까운 곳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조문객들이 오셨을 때 주차가 불편하지 않은지, 직원들은 친절한지, 또 어떤 친절도에 대해서, 또 음식값은 적당한지, 또 맛은 있는지, 이런 것도 좀 감안해서 장례식장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상조회사의 팀장들이 그런 부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여쭤보시면 좀 더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장례식장까지 연구를 하고 나면은 장례식장하고 먼저 상담을 하셔야 돼요. 예상 주문객 수를 말씀을 하시고 빈소는 몇 평을 사용할지, 그리고 재단은 얼마짜리를 할지, 음식은 어떻게 준비를 할지를 장례식장과 상의를 하셔서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그게 끝나고 나면은 빈소에 가셔서 상주 직원과 또 면담을 하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들은 상복을 먼저 주문을 받아서 입으셔야 되는데요. 예전에는 복인이라고 해서 친척들이 상복을 갖춰 입었는데요. 지금은 현대식 개량식으로 바뀌고 나서는 대부분 손자까지, 손자가 아직 어리면은 직계까지만 대부분 상복을 입으십니다. 네, 이렇게 상복까지 갖춰 입으시고 나면은 도우미를 세팅을 해야겠죠. 그리고 저녁 시간에 좀 늦게 발생이 됐으면은 그날은 굳이 도우미를 쓰시지 마시고 다음날 도우미 세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상조회사 직원이 안내를 해드릴 거고 같이 상의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각자 종교에 맞게 잠시 의식을 행하고 조문객을 받으시면 되는데요. 불교나 유교인 집안에서는 초배례라고 해서 처음에 초배례 간단하게 고인께 인사드리고 그리고 조문객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첫날 화장 예약을 하게 돼요. 화장 예약은 가족분들이 하시는 게 아니고 상조회사 직원이 화장 예약을 해줄 겁니다. 화장 예약은 철저하게 인터넷으로만 하게 돼 있어서 상조 직원이 사망 진단서를 가지고 예약을 마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첫날 일정은 끝이 나고 여러분들은 조문객만 잘 받으시면 되고요. 둘째 날은 고인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이죠. 입관이 있어요. 자, 예전에는 처음부터 창간을 하시고 과정에 노잣돈을 주는 그런 풍습이 있었는데요. 상조회사가 생기면서 그런 노잣돈의 풍습은 이제 없어졌죠. 자, 지도사들이 영과 습을 마치고 나면은 유족분들은 마지막 인사를 나누시고 함께 유택으로 모시는 입관에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 입관도 회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게 맞고 어떤 게 틀리고의 차이는 아니고요. 과연 정성스럽게 고인을 깨끗하게 이쁘게 모셨냐에 따라서 우리 가족분들께서 위안이 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입관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비로소 완장을 차게 됩니다. 상복을 정식으로 입는다는 개념이 되겠고요. 각 종교마다 종교에 맞게 그 입건에 대한 예절을 표하시면 되겠어요. 성복제라고 해가지고 유교나 불교인 집안들은 처음에 첫 제를 지내게 되고요. 입관 예절, 입관 예배 이렇게 종교에 맞게
의식을 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복제는 본래 입관이 끝나고 상복을 입는 건데요. 이렇게 성복을 하고 분향하고 재배하는 형식의 제를 올리는 것을 성복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석으로 이제 상식을 올리면 됩니다. 장례가 끝날 때까지. 네, 이렇게 상식까지 올리면은 2일차 일정은 다 끝났고요. 이제 마지막 날 출상을 하게 되겠죠. 발인 전에 각자의 종교에 맞게 의식을 치르고 그리고 화장장으로 향합니다. 보통 고인을 모시는 리무진에 운구를 할 때는 6명이서 운구를 하는데요. 이 화장관은 좀 가볍고 또 거리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사람이 없을 시에는 4명만 해도 충분히 운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화장장에 도착하면은 이제 화장장에 도착해서 상조팀장의 도움을 받아서 안내에 따라서 화장 접수를 하고 시간에 맞춰서 화구를 모셔서 화장을 하시면 됩니다. 자, 보통 인천 같은 경우에는 화장 시간이 2시간을 꽉 채워서 하고요. 나머지 서울, 경기 이쪽 지역에는 대부분 1시간 20분에서 30분이면 모든 화장이 끝나게 되겠어요. 화장이 끝나고 수골실에서 유예를 받아서 각자 장지로 모시고 가시면 됩니다. 장지 같은 경우에는 가족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낙골과 자연장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낙골당은 내가 좀 더 오래오래 보존을 하고 싶다는 의미의 어떤 모시는 방법이 되겠고요. 잔디장 또는 수목장 그리고 해양장이라고 해서 바다에 뿌리는 장 이렇게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자연으로 빨리 돌아가시는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게 중요한지는 가족분들이 판단하시는 거니까 뭐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 맞고 안 맞고의 문제는 아닙니다. 네, 이렇게 장지에 모시고 나서도 다 끝나고 나면은 또 각자 종교에 맞게 의식을 치르시고요. 장례식장으로 돌아오면은 모든 장례 일정이 일단 끝나게 되겠습니다. 보통 기독교이신 분들은 마지막 끝나는 날 탈상을 하시고 다 끝내시는 분들도 있고요. 물론 유교라고 하더라도 당일 탈상도 요즘에는 많이 하세요. 아니면은 보통 사무제를 지내고 사무제 때 탈상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3오제라고 알고 계세요. 3일 동안 장례를 치르고 5일째 제사를 지낸다 해서 3오제라고 알고 계시는데 3오제가 아니라 염열 우자를 써서 3우제가 맞습니다. 출상 첫날 원래 돌아가셔서 초오제를 지내고요. 다음날 제오제를 지내고 그리고 삼오제를 지내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초오제, 제오제는 일단 제외하고요. 삼오제 때 삼오제를 지내면서 그때 탈상을 하시는 것을 많이들 하고 계시는데요. 삼오제가 아니고 삼우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장례 기간 동안 3일 동안 상조가 하는 역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일을 간략하게 안내를 해드려 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좀 장래에 대한 예절 그리고 상주민들이 지켜야 될 예절 그리고 오시는 조문객들이 지켜야 될 예절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